네, 관심주 공장이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고차 시장에 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완성차가 이제 진입을 할 것으로 보면서 판도가 확실히 바뀌지 않을까. 어쨌든 중고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네, 그 중고차 시장에 현대자동차가 그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있어요. 예. 지금 현대자동차가 약간 비아냥되는 단어로, 현대기아차가 비아냥되는 단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뭐 신차 출시했다고 하면 좋은 댓글은 달린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현대기아차 이제 임직원분들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되게 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현대기아차 너무 싫지만 중고차 시장 뭐뭐뭐보다는 낫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 진출은 반긴다. 뭐 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중고 거래를 많이 하고, 저 어제도 지금 저희 그 경비실에 물건을 넣고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고차 시장을 비롯해서 중고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그 어떤 해당 섹터나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뭐 골프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요즘에는 중고 시장 이런 부분이 좀 호황인가 봅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 자, 바로 이어서 그럼 관심주 저희가 납품된 상황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는 금호석유, LG 디스플레이, 동구 SNC, 대더, 앞타머 사이언스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효성중공업, 바이넥스, 경동나비엔, 서진시스템, 삼성 엔지니어링, 삼강 MNT, 셀트리온, 포스코케미칼 좀 꽉 담았네요. 자, 매일경제TV도 3일 CNS, 호텔신라, 엔토텍, 휠라홀딩스, 롯데쇼핑, H&M, 대한유화, SFA 선택했고요. MTN이 한국조선해양, 필옵틱스, 삼성 SDI, 대주전자재료, 녹십자, 대한항공을 제시했습니다. 네, 신일서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1위 채널은요? 네, 2대1를 오랜만에 꼽았습니다. 네, 적지만 오늘 강합니다. 네. 예, 왜일까요? 예. 이게 코너가 적어서 그런지 2대1리가 항상 종목 숫자가 적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동안 이제 너무 이게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네. 좀 이게 지저분했어요. 예. 포트가. 근데 2대1리는 딱 깔끔하게 네. 딱 있고.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타마 사이언스 바이오도 있고, 동국 SNC 풍력도 있고, LG 디스플레이 분야도 있고, 금호석유 석유화학 분야도 있고, 대덕은 이제 대덕전자나 뭐 이런 그룹이죠. IT 부품 그룹인데 골고루 포진되어 있으면서 그냥 딱 핵심 회사들만 꼽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깔끔한 2대1리 1등을 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덜 우위적인 다른 채널은요? 예, 한국경제를 4등으로 했습니다. 예, 이유는요? 일단 뭐 종목이 많아서 단순히 그런 건 아닌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뭐 지금 H&M이나 대한해운 같은 해운주, 그리고 예.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주 밑에서 엄청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어제 유가가 10% 급등해서 WTI가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물산을 뭐 어떻게 뭐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삼성물산은 레미안이라는 국내 건설을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에서 이제 플랜트를 주력으로 하는데 중동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사업이. 그래서 중동에 돈이 많으려면 어떻게 되죠? 유가가 많아져서 만수르들이 돈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유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오르긴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모멘텀이 약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 해외 플랜트가 완전히 살아나는 모멘텀이 약한 것 같고, 네. 아까 조선해운 같은 거는 더 탄력 있게 가잖아요. 차라리 그게 난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너무 이제 아쉬워해서 잘 말을 하기가 좀 힘든데, 그거 아시죠? 삼바랑 셀트리온이랑 굉장히 어떤 그 관계가 예전부터 네. 오래 있었잖아요. 셀트리온은 이제 그 코스닥의 대표 주자로 넘어왔었고, 삼성바이오로스는 이제 삼성을 등에 업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이제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주가를 놓고 보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네.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는 뭐 CMO만 하고, 그러니까 뭐 약만 생산을 하고, 너네는 뭐 그 복제약도 못 만들고 항체 치료제 신약 개발도 못 하지 않냐. 근데 왜 주가만 높은 거는 너네 삼성 때문이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주가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 낫다.
저도 셀트리온 좋아합니다. 근데 예. 그래서 좀 난 것 같아서 그런 느낌에 한국경제를 4등으로 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은 제가 여기서 한 종목이죠. 네, 저도 사실 9월부터 긍정적인 리포트는 쭉 나왔었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한 종목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경동나비에는 겨울철 오면서 한번 보자고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린 거고 예. 보일러를 주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콘덴싱 보일러라고 이제 콘덴싱 보일러가 의무화가 되면서 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설치해야 되고 그 구축 아파트는 이제 교체하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 본업에서 모멘텀이고 예. 이제 미래의 모멘텀은 연료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 가보다 보면 태양광 판넬 붙여놓은 집도 있고 풍력은 하는 집이 있나? 그 제주도나 뭐 이런 데 가면 아마 풍력 발전으로 그 주택에 공급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뭐 자가 발전을 하던가 아니면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전지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관심 많죠. 친환경. 그게 다 그 가정이나 주택에서 이제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무화가 이제 점점 그 의무화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는 신재생 에너지로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동나비에는 연료전지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연료전지 요즘에 좀 핫하다고 해야 되나요?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S 퓨얼셀도 그렇고 연료전지가 뭐 자동차나 이런 데 쓰일 수도 있는데 가정용 연료전지라고 소형으로 이제 개발해서 쓰는 거 그 부분이 이제 경동나비엔의 어떤 그린 뉴딜 모멘텀이다. 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업도 겨울철이 되면 겨울철을 앞두고 보일러가 노후화된 세대에서 갈아주는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미래의 연료전지 수요도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요? 네, 목표가는 7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7만 이런 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유화입니다. 이거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죠. 대한유화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예. 사실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가 어떻게 보면은 가마솥을 갖고 있는 업체 큰 거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NCC를 갖고 있어요. 예. 롯데케미칼은 ECC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나프타 NCC는 나프타 원유에서 나온 거 기반이고요. 에탄은 가스에서 나온 거 기반이에요. 네, 뭐 ECC. 셰일가스든 천연가스든. 근데 어쨌든 가마솥에서 끓여서 그리고 나프타는 이제 정유회사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회사 가마솥에서 끓여서 거기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뭐 아스팔트 나오고 거기서 나프타를 화학회사에 줘요. 그럼 그 나프타를 가지고 NCC에서 돌려요. 그럼 거기서 또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그걸 큰 거를 갖고 있고 대한유화는 작은 롯데케미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예. 대한유화는 또 지금 이게 더 이렇게 강하게 가는 모멘텀은 2차 전지에 연관이 되었어요. 배터리 분리막의 소재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 급등이 나온 거예요. 분리막요, 폴리에틸렌. 그렇죠. 요런 거. 본업이 회복이 되고 예. 본업이 회복이 되는 데다가 캐시카우 회복이 되고 슈팅스타인 배터리 분리막 물론 양극재에 비해서 양극재가 30-40% 가격을 차지하고 음극재 분리막 뭐 이런 것들은 작은 비중이지만 어쨌든 2차 전지에 들어간다는 그 모멘텀이 커요. 예. 대한유화가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25만 원? 네, 25만 근데 원. 좀 부담은 있어요. 예. 기술적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호석유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격이 크면 이렇게 8% 하락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죠. 금호석유만큼 갔거든요.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업황이나 성장성이나 뭐 재무 능력 3박자가 잘 된 탑픽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증권사도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입니다. 대한유화 포스코케미칼이 다 2차 전지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완성 3사고요. 그 밑에 가장 가격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양극재 업체들이 3사가 있어요.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LNF 그리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전해액에다 첨가제를 넣는 첨보 같은 업체가 있고요. 예. 나노 신소재나 나라 M&D 같이 뭐 양극재나 음극재에 조금 더 스프를 쳐가지고 더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고요. 대보 마그네틱 같이 폭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NCM이든 NCMA든 니켈의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그 폭발의 위험성이 커져요. 그럼 대보 마그네틱이 터질 것 같은 철을 빨아들여줘요. 그런 게 쫙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LG화학하고 오랫동안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업체고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도 합니다. 여기는 물론, 최근 유상증자 1조 원에서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이 계속 등치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가 있냐면 내재화의 위험성
길게 얘기할 시간 없는데 내재와의 위험성은 감안하셔야 돼요. 뭐냐면 밸류체인의 최상단에 있는 게 테슬라 전기업체죠. 예. 테슬라가 만약에 배터리를 만든다면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삼성 SDI의 LG화학 그리고 지금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만약에 양극재를 한다면 예. 그렇죠?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LNF 이런 데가 만약에 음극재를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밸류체인 밑에 있는 애들은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긴장감이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전기차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고 지금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나오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가 밸류체인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케미칼이나 뭐 양극재 업체들이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3사 완성 업체들이 내재화를 조금씩 하고 있긴 해요. 테슬라도 자기 자체 배터리 만들 야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캐파나 이런 게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양극재 대표 업체로서 포스코케미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목표 주가 에코프로 BM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BM, LNF가 예. 배터리 3사에 막 다 걸쳐 있어요, 서로. 네. 목표 그래서 주가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규모 증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이런 부분을 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소장님의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들 좀 찬반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약간 뭐 미래 시대에 요즘 점수를 많이 줘서 좀 좋게 보는 쪽이 많긴 한데 좀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두산그룹이 아직은 완벽하게 구조조정이 안 끝난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제일 문제가 원자력이잖아요. 워낙에 지금 원전으로 또 뭐라 그럴까 나라가 반이 가려 했다 하면 너무 큰가요? 아닌데 그 뉴스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반대파랑 그 찬성파가 많이 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정리해고도 뭐 희망퇴직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차피 거쳐야 될 관문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퓨얼셀의 연료전지와 두산중공업의 뭐 해상풍력 뭐 이쪽으로 압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다 팔았잖아요. 두산 인프라코 굴삭기 팔고 그 밑에 골프장 갖고 있는 것도 팔고요. 옛날에 두산 산소주 있죠. 그거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이 완전히 지금 변화하려고 지금 이 몇 년이에요. 2008년에 조선주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 뒤로 이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해상풍력 발전 2025년까지 연매출 1조 원 규모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 수소 액화 플랜트. 이게 바로 아까 이 수소를 뭐 아까 가정용 연료전지가 수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제공해 준다던가 아니면 수소 충전소에 납품한다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상풍력 플러스 수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잘 되는 계획들이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들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이고 손절가는 15,000원,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네. 자, 오늘 관심주는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